책으로 여는 밝은 미래 홈틴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이 슈퍼히어로이길 바라거나 어느 방면에 천재적 재능이 있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자이기를 바라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여러분 안에 숨겨진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마지막 몰입입니다. 저자 짐 퀵,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짐 퀵은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의 CEO, 운동선수, 배우,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낸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입니다. 기억력 향상, 두뇌 건강, 가속 학습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로 유엔과 미국 백악관, 실리콘밸리, 하버드 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기관, 단체로부터 최고의 연사로 뜨거운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 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4부, 잠재력을 터뜨려 지금의 나를 넘어서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할까? 1장, 슈퍼히어로의 이전의 삶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 나는 뇌가 고장난 소년이었다. 어느 날 내가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자 선생님이 답답한 나머지 뇌가 고장난 아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새롭게 출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열심히 했으나 고등학교 때보다 더 나쁜 성적을 받았다. 학교를 때려치우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계획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주말에 자기 집에 다녀온 후 결정하자고 했다. 친구의 아버지는 수첩을 꺼내 두어 장 찢어 건네며 나의 꿈을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책을 건네며 짐, 이 책들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보면 좋겠다. 고 했다.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책들을 한아름 안고 학교로 돌아와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탈진해서 기절했다. 이틀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때 간호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인쇄된 머그잔에 차를 담아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사진 옆에는 문제를 발생시킨 사고 수준으로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그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나의 마인드셋도 바뀌기 시작했다. 퇴원 후 학습 방법의 학습이라는 생각에 강한 흥미를 느껴 멘토가 준 책은 물론 성인 학습 이론, 다중지능 이론, 뇌과학, 자기개발, 교육심리학, 속독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다. 새로운 자기주도 학습에 몰두한 지 두어 달 만에 머릿속에 스위치가 반짝하고 켜졌다. 우선 집중력이 향상됐다. 새로 발견한 능력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영웅의 여정을 따라가며 배운 이 보물 같은 교훈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독서 속도와 이해력을 높이고자 했던 한 신입생을 가르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마치 뇌에 박힌 가시처럼 사라지지 않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세세히, 생생하게 상상해보자. 시각화하고 느끼고 믿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 오랫동안 나는 내가 인지한 제약으로 나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제약은 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매일 배워서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해졌다.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과 동기와 방법으로 한계를 없애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자. 3장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의 함정. 일반적으로 뇌는 하루에 최대 7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이는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와도 같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 또한 뇌다. 뇌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로서 모든 정보와 그 처리 자극의 왕래를 지시하는 관제 센터 역할을 한다. 뇌의 한 특성으로 신경 가소성을 꼽는다. 즉, 뇌는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과 우리의 요구에 맞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악한 환경이기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마인드셋 덕분에 새로운 차원의 성공을 거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보면 힘겨운 어린 시절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은 회복력, 즉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을 길러주는지도 모른다. 해내겠다는 욕망은 반드시 나를 바꾼다. 뇌 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스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한다. 학습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낸다면 기억은 이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바른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적용하고 조절할 때 한계는 없어진다. 4장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배우는 faster, F-A-S-T-E-R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forget, 학습할 내용 이외의 것들은 잊어라. act,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고 메모를 하고 밑줄을 그으며 능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여라. state, 모든 학습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정보에 감정이 결부되면 그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 배우려는 내용에서 무엇을 얻고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대하라. 기억하라. 모든 학습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의식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 teach, 배운 것을 가르쳐 보라.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enter, 중요한 일은 일정표에 기입하라. review, 복습하라. 반복 학습하면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뇌의 기억 능력이 향상된다. 원하는 것에 몰입하고 싶다면 질문하라. 당신의 감각은 주변 세계에서 1초에 최대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모은다. 그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해석하고 회독하려면 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차단하도록 설계됐으며 의식은 보통 초당 50bt의 정보만 처리한다. 어떤 정보를 걸러내는가는 망상 활성계에서 결정한다.
정보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 망상 활성계를 통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은 각자 담당하는 뇌 영역에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를 알려준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음에도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아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질문은 주의를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질문이 곧 답임을 기억하라. 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된다. 그러나 무력감이 학습되듯이 한계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5장, 자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라. 학습 방법의 학습에 자리한 기본 개념은 한계의 초월이다. 제한적 신념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 즉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들보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내면의 대화에서 자주 드러난다. 제한적 신념은 평소 아주 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다. 제한적 신념에 장악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계속 저조한 성과 또는 협소한 인간관계를 보며 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고 있거나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수 있다. 제한적 신념은 대부분 무의식의 수면 아래 놓여 있다. 때문에 빙산에 비유되기도 한다. 내면의 비평가, 즉 당신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경시하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와 대면하라. 내면의 비평가는 무해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을 억제하고 제한하며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다. 누구에게나 천재성은 있다. 당신 안에도 천재성이 있다. 당신 안에 발휘되기를 기다리는 천재성의 조합이 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게 관건이다.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 열쇠. 제한적 신념의 근원을 이해하라.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냐, 난 안 해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런 자기 대화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 제한된 신념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일단 인지하고 나면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실이 아니라 의견임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하도록 하라. 두 번째 열쇠, 사실을 확인하라. 사람들은 자신 없는 일을 하는 동안 내면을 비평가 때문에 너무 산만해져 집중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세 번째 열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하라. 제한적 신념의 근원을 밝히고 그 실체가 사실이 아님을 검토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성공했던 때가 몇 번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신념을 만들어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100% 승리할 수 없고 몇 번이나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또한 내면의 비평가에게 별도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비평가를 쉽게 침묵시킬 수 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실제 자신과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신념이 자신을 가로막지 못하게 잘 막을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가능성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고 마음을 열게 하며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제공할 새로운 기술과 자원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6장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안다.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우리의 뇌는 10%만 쓴다. 나는 뇌를 전부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두 번째 거짓말.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나는 뇌를 100%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 실수가 곧 실패다. 실수를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라.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한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당신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다. 실수를 발밑에 놓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하라. 어떻게 실수에 대처하느냐가 우리를 규정한다. 네 번째 거짓말.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배운 대로 행동하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힘이 된다. 다섯 번째 거짓말.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지만 학습 방법을 알고 있을 때 더 쉬워진다. 여섯 번째 거짓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라이트 형제는 공중을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고도 처음에는 아무런 칭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 부족이 라이트 형제를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묵묵히 일했고 결국 그들이 받아 마땅한 인정을 받았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가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 바로 후회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만 중요할 것이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에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한다. 일곱 번째 거짓말. 천재는 따로 있다. 탁월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다. 심층 학습과 점화, 마스터 코칭을 통해 천재처럼 자신의 재능을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다.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7가지 거짓말을 살펴보았어요. 지금껏 사실이라고 믿었던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몰입해야 할 이유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동기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목적 에너지 3S Small, Simple Steps가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동기부여를 에너지 관리처럼 생각하라. 7장 모든 것은 왜?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나는 세상 누구도 나처럼 힘겨워하고 고통스럽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 더 명석한 뇌를 끌어내겠다는 사명감.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다. 삶에서 맞이하는 도전 과제 속에는 선물이 들어있음을 배웠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해야 할 노력과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한다.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목적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이다. 인생의 목적을 알면 성실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을 알면 자신의 핵심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다. 나의 인생 목적은 더 훌륭하고 명석한 두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불타는 열정이나 삶의 목적을 느끼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쉽다. 자신의 열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과도 같다. 목적은 당신이 세상과 나누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것이며 그보다 복잡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습관과 당신을 동일시하거나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당신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 만일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무 일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목적과 정체성, 가치관과 결부된 이유는 삶이 당신 앞에 던져놓은 일상적 장애물 앞에서도 행동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동기는 목적, 즉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은 결과를 충분히 느끼고 연관짓는 데서 나온다. 만약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느낄 고통을 진정으로 느껴라. 그것이 변화를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8장. 끝까지 해내려는 두뇌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신적, 육체적 활력은 행동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료다.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에너지 관리와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된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성산소로부터 뇌를 보호해준다. 좋은 식단과 건강한 뇌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10대 브레인푸드를 소개한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브로콜리, 다크초콜릿, 달걀, 녹색 잎채소, 연어, 강황, 호두, 물이다. 몸을 움직여라. 뇌도 움직인다.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땀샘을 열어주는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언어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뇌의 한계를 없애려면 Automatic Negative Thought, ANT를 당신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청소와 정리는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널린 물건들을 없애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라. 뇌의 잠재력은 사회적 네트워크와도 관련이 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곧 당신이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뇌가 성장한다. 배움을 지속한 뇌에는 신경가소성에 의한 새로운 경로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리고 뇌의 가소성과 유연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양질의 수면은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는 것만큼 생존에 필수다. 일주일에 2.5시간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약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명상은 면역 기능 향상부터 불안감 해소와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이다. 9장. 행동하게 만드는 습관 설계가 필요하다. Small, simple steps. 작고 간단한 행동. 아주 작은 실천들. 이는 최소한의 노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습관으로 굳어진다.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에 압도당하는 느낌 때문이다. 미완결의 과업은 뇌의 긴장을 조성한다. 여기에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더해지면 과업의 완수가 더 어려워지고 자기만 더 비참해진다. 사람들이 수치심을 피하고자 대놓고 일을 미룬다는 증거가 있다. 일에 진전 없이 실망감을 느끼면 미루기를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도록 하라. 자책한다고 나아질 것은 없다. 좋은 방법은 과업을 아주 잘게 쪼개 성공을 가져올 습관을 만들어 방안을 찾는 것이다. 자잘한 과업들을 완수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각각의 하위 과업을 완결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과업을 완결하면서 과업 전체의 완료에 점점 가까워진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점진적 발전이다. 경제학 수업에 읽고 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딱 한 장만 읽겠다는 목표를 정하라. 하루하루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이는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과업을 완수해가며 승리를 맛보게 하며 결국에는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미루고 있는 일을 잘게 나누면 완수할 수 있는 길이 명확해진다. 작고 간단한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핵심이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자동화하는 습관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능률화 기술로서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그 습관을 끝내려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다른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 win 기법을 기억하라. want.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innate. 채택하려는 새로운 습관이 자신이 잘하는 일이라면 습관화가 잘 된다. now. 새로운 습관을 지금 바로 실천하도록 알람, 메모 등을 이용하라. 하루에 한두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발전이 있다. 반드시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간단한 활동들로 뇌에 시동을 걸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일단 시동이 걸리면 정지 상태에서 시도할 때보다 적은 노력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침대 정리다. 이는 그날 하루 첫 번째 성취를 맛보게 하는 성공 습관이다. 그런 다음 큰 컵으로 물을 한 잔 마신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하는 데만도 많은 수분이 소모되므로 아침에 제일 먼저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다음 왼손으로 이를 닦는다. 이렇게 하면 뇌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고 나서 3분 운동, 냉수 샤워, 호흡 운동,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그날의 전반적인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10장 목표를 향한 강렬한 몰입이 필요하다.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 1.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라. 2.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라.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최소 90분은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이상적인 시간은 2시간이다. 세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네 번째,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몰입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하라.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할 생각에 흥분된다면 깊이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5번째, 도전하라. 조금씩.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 몰입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 4부, 잠재력을 터뜨려 지금의 나를 넘어서라. 11장, 주의 산만에서 벗어나 집중하는 방법. 인간의 성공과 노력의 핵심에는 모두 집중력이 있다. 집중은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의식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빛의 구슬이 마음의 한 곳에 오래 머물도록 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눈에 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꾸준히 연습하면 집중력은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하라.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함으로써 집중력이라는 근육은 믿기 힘들 만큼 강해지고 그 힘은 무한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집중력을 높이는 또 다른 열쇠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다. 집중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없애도록 하자. 12장 배우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학습의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한다. 1. 배우는 내용을 능동적으로 회상한다. 2. 간격을 두고 반복한다. 3.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 긍정적이고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낸다. 4. 후각을 이용한다. 후각망울은 감정 및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뇌의 두 영역, 편도체와 해마에 연결되어 있다. 후각이 다른 감각보다 감정과 기억을 성공적으로 촉발하는 이유다. 5. 음악을 이용한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은 특히 학습에 유효하다. 바흐나 핸델 등이 작곡한 분당 50에서 80비트의 바로크 음악은 뇌파를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알파파 상태로 만든다. 6. 뇌를 온전히 사용해 듣는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에서 듣기가 핵심이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듣기에 취약하다. 7. 유의해서 필기한다. 공부하는 동안 필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쓰는 과정에서 내용을 소화한다. 필기를 하면서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해서 나중에 이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13장 기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법. 뇌는 장기다. 하지만 근육처럼 작동한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우리의 뇌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일 때만 건강이 유지된다. 당신의 뇌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라면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을 것이다. 기자인 조지아 포어는 2005년 기억력 대회를 취재했다. 참가자들은 암기 원리를 배우고 연습하기 전에는 자신의 기억력이 평균 이하였다고 했다. 포어는 기억력에는 제한이 없으며 운동기술처럼 기억력을 훈련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천재성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리고 1년 만에 기억력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을 썼다. 기억은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육에 가깝다. 당신의 기억력을 높여줄 주문 MOM 마음을 기억하라. M. 모티베이션 강한 동기가 있을 때는 뭔가를 기억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Observation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집중하도록 자신을 조건화하라. M. Method 기억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습하라. 14장 읽는 속도를 쉽고 빠르게 높이는 법. 읽기 능력과 인생의 성공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학습을 위한 어떤 계획이든 독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독서는 거의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독서는 뇌를 가동시키고 기억력, 집중력, 어휘력, 상상력, 이해력을 향상시킨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의 효과. 연구에 따르면 책을 읽을 때 손가락을 사용하면 읽는 속도가 25에서 100% 빨라질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독서 속도를 높이는 연습 방법들이다. 운동처럼 독서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더 빨리 읽으라고 스스로 독려하면 읽기 근육이 강화되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빨리 읽기가 쉬워진다. 주변시를 넓혀라. 주변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자나 단어의 범위를 말한다. 주변시를 넓히면 더 많은 단어를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15장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확장하는 법. 여러 가지 생각 모자로 사고의 범위를 넓혀라.
정보 수집 모드일 때 흰 모자,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노란 모자, 어려움과 함정을 직시할 때는 검은 모자, 감정이 작용할 땐 빨간 모자, 창의력 발휘를 위한 초록 모자, 마지막 관리 모드에서 파란 모자를 써보자. 에필로그. 성공의 답은 내 안에 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한계를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제는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당신을 만나보자. 당신은 과거가 곧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내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매우 강력한 도구여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술이라도 습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한계를 벗어난 당신은 동기도 무한하다. 당신은 최상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법 또한 터득했다. 당신이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이 되어라. 자신이 사는 삶이 곧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어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